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시민 건강 플러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7만 3천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건강 실태 파악과 관련된 의료 시스템의 확립,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최규진 교수님 모시고 서울시 거주 외국인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또 관련 의료 정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거리 곳곳에서 우리는 외국인을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서울시만 봤을 때 27만 3천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의 약 3% 정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등록 외국인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미등록 이주민이라든가 관광객으로 오신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하면은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참 저도 외국에 여러 번 나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아픈 일이 발생하면 굉장히 난감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으로 다 모든 것들이 되지만 외국에 나가면 이게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이라든가 또 의료 서비스들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예. 지금 등록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임의로 건강보험 체계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최근에 좀 논란이 되면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6개월로 기간이 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수용하는 제도가 이미 갖춰져 있죠. 하지만 이제 좀 질적인 면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기본 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국인 대상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당히 이제 내국인, 미국에 살고 있는 내국인도 제대로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국인과 외국인 거의 동일하게 인권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게 거의 무상의료 시스템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나마 이제 좀 많이 폐쇄적이라고 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개방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쿠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의료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최근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전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룬 연극을 써서 이제 올린 적이 있어요. 벌써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94년도 얘기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불법 체류 이런 누명 막 쓰고 있었고 게다가 임금 체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고까지 당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의료비는 어마어마하고 돈은 못 받고 그리고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등록 외국인까지 하면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부가 의료계와 더불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을 자꾸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등록 외국인들도 6개월 동안은 사각지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방치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금 말씀하셨고요. 지금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미등록 이주민들, 소위 말하는 이제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서 불린 사람인데 사실 한국에서 엄연히 사실 경제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에게 최소한 건강권만이라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거를 건강보험 체계로 수용하기 어렵다라면 어떤 서울시라든가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별도의 어떤 의료 체계,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라도 아니면 민간에 어떤 위탁하는 그런 민간을 거치는 방식으로라도 해서라도 우리가 좀 이런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좀 지원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나마 이제 좀 미등록 이주민들 같은 경우 중에서도 좀 영어가 되시거나 아니면은 좀 그나마 천주교, 기독교 이런 그래도 한국의 종교 지원 단체가 많은 곳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등록 이주민 중에서도 가장 좀 열악한 측면이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실태 조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주에 있는 난민들 같은 경우도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우리 국내 여론도 안 좋은 상황이라서 뭔가 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굉장히 막
민감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이게 지금 인권단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뭐 지병이 원래 있었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와서 병을 좀 큰 병을 얻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난민 신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말 무방비 상태거든요. 사실 난민을 그나마 그 인정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난민 신청 확률도 낮은 데다가 신청 대기 시간까지의 그 의료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좀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이게 중요한 게 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국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이미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그런 차별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들이 받는 굉장히 정치적인 충격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심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사실 또 언어 그런 의료 통역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그런 정신적인 상담 이런 것들이 사실 요원한 상황이라서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서울시는 지금 외국인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마련해야 될지 좀 지적을 해주시죠.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제 뭐 통역 서비스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많은 지자체별로도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체계를 갖추고 통합적인 그런 지원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등록 이주민까지 포괄하는 그런 좀 지원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좀 외국 사례를 좀 조사하면서 한 가지 노하우랄까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주민 공동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주민 결국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그 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이주민 공동체에 사실 브로커들도 많고 잘못된 의료 정보도 많이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차원에서 이주민 공동체의 건강 리더, 제가 나름 붙인 이름입니다만 건강 리더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들에게 교육을 해서 우리나라 의료 제도라든가 올바른 의료 정보를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정보가 확산되고 그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통역까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이주민 공동체를 활용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한국어가 좀 더 가능한 건강 리더를 육성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라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의료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브로커 얘기를 이번에도 참 많이 했습니다만 브로커가 생겨나는 것은 정보가 막혀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주려고 하는 그런 통로를 제대로 알리고 그걸 확보해 놓는다면 브로커들이 할 일들이 없어지잖아요. 저대로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선순환의 어떤 대책들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최규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